오늘 다이소를 다녀왔어요. 다이소에 가서 뭐 몇 가지 물건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건 아까 필요해 요새 먼저 썼고요. 그래서 위에 안 달려 있는데 이게 화초용 집게예요. 요거는 이제 그 묶어 놓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철근이고 자갈, 까만색 자갈,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나들이 도시락도 사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요거 2개 이렇게 가져왔는데 뭘 하려고 이걸 사가지고 왔느냐면요. 덩쿨식물이죠. 엔조이 스킨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공중뿌리가 나오는 아이예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공중뿌리가 나오는데 이 공중뿌리를 휘무지 방식으로 해서 돌로 눌러놓은 거예요. 눌러놔서 얘가 자체 뿌리를 내려서 개체로 만들어지게끔 하는 작업을 한 거죠. 겨울 동안에 어차피 해를 보려고 이 아이가 이제 이쪽으로 나가고 또 위쪽으로도 나가고 그 방향을 잡아서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작업인 거죠.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거가 빵이 들어져 있는 빵집에서 가져온 그 은박 틀인데 요걸 썼는데 좋더라고요.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빵을 또 사 먹을 수는 없어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나들이 도시락을 이걸 사가지고 왔습니다.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훅 담아놓고 작업을 하면 딱 될 것 같아서 일단 샀는데 안 될 것 같다. 자, 땀빵 먹지 마. 이런 거 먹지 마. 이거 꼭 먹어야 돼. 이거. 자. 의무야, 의무 2개. 하나만 먹자. 그래, 하나만 먹어 우선은. 제가 요걸 쓸 겁니다. 이 은박지를 쓸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걸 사가지고 왔어요. 먹는 걸로 고문을 시키네. 그런 거 먹지 말고 샌드위치 먹지 말고 이거 먹어. 이거 맛있어. 그지 기훈쌤. 나 2개 만들어야 돼. 어제 드디어 모든 사람들에게 빵을 다 먹였습니다. 다 먹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다이소에서 사가둔 이 바스켓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사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빵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렇게 끼워 넣으면 정말 최고의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전에 이렇게 엔조이 스킨을 먼저 해봤는데 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똑같이 세팅을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얘도 덩쿨 식물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얘 정확한 이름은 좀 어려워요. 세네시오 미카노이데스라고 하는 아이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옥시리플리우스 세네시오 퍼플바인. 뭐 이렇게 어려운 이름이 있나? 여지껏 제가 접한 이름 중에 최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통 퍼플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름만큼이나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이름이 어려워서 그런가 별로 알려진 게 없이 와 있는데 그냥 보기엔 덩쿨 식물처럼 보여서 저희는 이제 말 그대로 아이비 종류라고 알고 있는데 얘를 만져보면 조금 달라요. 잎이 굉장히 딱딱하고요. 퍼플 바인인 이유는 이 뒤쪽에 보면 색깔이 이렇게 퍼플색이에요. 보라색이죠. 어머나 이거 떨어졌네. 어머. 이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간혹 이런 일이 생겨요. 이럴 때는 뭐 다른 거 없죠. 한번 심어 보는 거죠. 아무튼 심어서 된 거가 그 옆에가 있어요. 제가 이 가지 하나가 좀 달랑달랑해서 지금 보면 여기도 그런 애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였거든요. 보면은 시원찮아요. 시원찮고 곧 떨어질 것처럼 생기고 말랐고 요런 아이를 여기를 잘라서 물에 잠깐 담궜다가 심었더니 요렇게 번식을 했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고요. 이제 이 아이 대충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 예뻐요. 일단은 폼나요. 그리고 가격도 비싸요. 제가 이거를 한 포트 작은 거를 15,000원인가 줬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가격들이 좀 제법 하더라고요. 근데 겨울에 실내에서 키우기에 너무 깔끔한 아이인 것 같아서 좀 많이 번식을 좀 시켜볼까? 좀 생각 중입니다. 다육이과고 원산지는 남아프리카예요. 우리나라에 참 많이 들어와 있는 식물 중에 남아프리카 식물들이 많죠. 기후 조건이 좀 비슷해서 그래요. 거기도 약간 그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기후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가령 뭐 이제 겨울철에 우리가 더 많이 춥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아마도 거기선 야생에서 클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더울 때 더 덥고 정말 극기 훈련하는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햇볕이 많은 곳에 있으면 지금 저처럼 이렇게 짱짱하게 자라요. 그동안 햇볕도 좋고 말 그대로 바람도 잘 불고 하는 곳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주 건강한 상태로 자란 케이스고요. 이제 물 같은 경우는 보통 겉흙이 마를 때 주는 아이니까 물 주기도 그닥 다르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키우면서 문제가 된 적이 없는 아이라서 뭐 순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 키우기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마도 물을 주는 데 있어서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이 아이 다육이과 아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면 힘들어요. 그 물 많이 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걸 그냥 생긴 걸로도 알 수 있었던 게 떨어진 거 보고 해야 되겠다. 잎이 상당히 두꺼워요. 한 제가 보기엔 0.2mm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봐도 이렇게 그 약간 얇은 선인장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아마 죽이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거기에 좀 조심하면서 작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빵 틀이라고 해야 되겠죠? 은박지 빵틀? 이걸 여기다 끼우고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안 보여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예쁜 이 모습만 보이는 거죠. 위에 부분이 밑에 부분이 얕고 위에가 이렇게 넓다 보니까 특별히 물이 빠지거나 이런 것까지는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막 물에 항상 젖어 있고 이러지 않고 겉흙이 마르면 바로 주고 했을 때 그렇게 되고, 또 실내고 겨울에는 또 난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흙이 말라요. 겨울에 재밌게 할 수 있는 가드닝 중에 하나가 이 휘무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덩쿨식물 안으로 들여놓고 어느 정도 겨울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자라는 모습이 실내를 좀 환하게 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덩쿨식물 키우면 이렇게 있죠. 풍수지리학적으로 막 나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막 온 집안을 다 덮거나 그리고 봤을 때 기분이 나쁠 정도로 그 정도만 아니면 덩쿨 식물이 겨울에는 어떤 포인트가 돼서 예쁘거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덩쿨 식물 중에는 제가 소개해드렸던 퍼플바인처럼 아주 단정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올해는 없지만 독일 아이비도 제가 그래서 예전에 권해드린 적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흙은 제가 배양토를 쓰니까 배양토가 좀 너무 이렇게 푸석푸석해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서 약간은 단단하게 해줍니다. 붓으로 한 번씩 이렇게 털어서 해주시고요. 얘를 이제 옮겨서 있을 자리에다 놓을게요. 퍼플바인 옆에다 놓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턱을 좀 밖으로 빼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먼저 한 거는 그거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턱을 좀 빼달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딱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들 보면 지금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이세요? 요게 공중뿌리거든요. 여기에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뿌리가 나온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공중뿌리가 있잖아요. 얘가 조금 뒤로 밀어지는 게 낫겠죠. 좀 밀어서 놓고 이 아이들을 땅에다 댑니다. 되고 이 상태로는 붕 떠 있죠. 그러면 얘가 뿌리를 내리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준비한 게 제가 다이소 까만 자갈을 준비했습니다. 예쁘더라고요. 다른 자갈보다 까만 자갈이 예뻐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눌러주고, 이렇게 놓으면 이제 뿌리가 여기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 잘라주면 개체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따로 화분에다 옮겨 심으면 새로운 개체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멀리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예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옆으로도 또 가는 가지가 이렇게 또 있죠. 이 옆에도 또 그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이 옆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제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해요. 여기는 어떻게 했느냐면, 자, 이렇게 올라가게끔 해서 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는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하려고요. 그러면 이제 못을 하나를 박아서 저희는 드릴이 항상 이렇게 있어요. 뭐 저도 쓰고 저희 아저씨도 쓰고 하는데 이렇게 간단한 건 여자들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살짝 박아놓고 참 없는 게 없네요. 다이소 철근 이번엔 까만색입니다. 확실히 까만색이 잘 어울려요.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보고 섬세하지 않다고. 네, 맞아요. 저는 과감한 사람이에요. 섬세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보면 어디가 뚝뚝 부러지고 떨어지고 저희 아저씨가 맨날 놀려요. 그리고 저 자신도 저를 놀려요. 뭔가 부족한 것 같다고. 뭐 사람이 뭐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뭐 이런 것도 그렇게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나 좋은 대로 살면 되는 거지. 자, 여기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낫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 있는 아이도 그래요. 이제 이쪽에 있는 아이를 저는 휘무지로 이렇게 지금 할 생각도 있는데 글쎄요, 어떤 게 나을까요? 지금 현재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를 먼저 걸어서 잡아주고요. 왜냐하면 좀 멀리 갈 거거든요. 자, 이렇게 잡아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짝 걸어 놓기만 하려고요. 자, 어떤가요? 보시기에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대로 그 그림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요 가지가 자라면서 요 바깥쪽으로 아마 햇빛을 보려고 이렇게 나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것도 해볼게요. 이번엔 에피프레넘입니다. 얘는 그 전에 휘무지 말고 그냥 일반 삽목으로도 이렇게 건강하게 됐어요. 여기 여러 가지가 지금 꽂혀서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공중뿌리가 있죠. 공중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그래서 요만큼만 꽂아 놓으시면 삽목으로 성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공중뿌리라고 하는 건 뿌리예요. 물 먹을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되는데 겨울에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휘무지 방식을 쓰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준비를 해볼게요. 과정이 너무 쉬워서 참 그렇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화분 쪽 가깝게 밀어 놓을게요. 빵 틀이 어쩜 여기랑 딱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소개를 다시 해드리면 얘 다이소에서 산 겁니다. 올해 새로 나온 신상품인 것 같아요. 전에는 안 보였었는데 올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흙에 가깝게 온 다음에 자갈을 얹어줍니다. 방법은 너무 쉽죠? 그냥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지 이거 다 하실 줄 아실 거예요. 저 말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진짜 고수님들도 많이 계세요. 제 거를 뭘 배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제잘제잘거리는 게 좋아서 보시는 것 같아요.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보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제 걸 계속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많이 미흡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라나갈 수 있게끔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너무 삽목을 하느라 많이 잘라냈어요. 그때 너무 많이 자라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 가지가 이제 새로 이 두 개의 가지, 그때 여기 또 있고 이 가지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저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가지인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겨울에 예쁘게 덩쿨 식물을 키울 수 있는 틀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에피프레넘은 문제없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 비싼 아이, 제가 오늘 주인공으로 했던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잎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작업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꽂아 놓기도 하고, 마른 아이는 이렇게 물에 담궜다가 제가 이렇게 따로 꽂아 놓고 하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준비가 됐습니다. 물은 그냥 밑에 물이 고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는 양의 한 반절 정도, 그거만 챙겨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방금방 마를 거예요. 실내라서. 그러니까 겉흙이 마르면 바로 주시는데 지금 요 정도 상태는 아직 줄 단계는 아니고요. 하루 정도 더 있다 주셔도 돼요. 중간중간에 보면 아직 덜 마른 게 보이거든요.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오늘은 줬으니까 사실은 안 줘도 돼요. 이 배양토 자체에 수분이 어느 정도 있어서 안 줘도 되기는 하지만 보시는 분들이 이제 물 어떻게 주나 싶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줍니다. 가급적 입에 안 닿게 조심조심 주시는데 그래도 안 닿을 수는 없어요. 오늘도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바깥쪽으로는 해가 막 뜨고 있어요. 아유, 유리창 청소해야 되겠다. 자,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예쁘죠? 아침에 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너무 예뻐서 오늘은 이거를 꼭 한번 더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밖으로 나왔고요. 해가 뜰 즈음
이때가 시간이 어떻게 되나? 아마 8시 근처일 것 같아요. 8시 근처에 이렇게 해가 뜨고 있고요. 안개가 자욱합니다. 당분간 이렇게 따뜻한 날씨가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